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제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양을 받을 때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떠한 곳의 아파트들에 좀 집중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왕의 길,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렉스비아라고 하는 뜻이 무언가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라고 해서 이 렉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왕 또는 임금을 뜻하고, 그리고 비아라고 하는 뜻은 길 또는 도로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제 정조대왕께서 수원을 행차하실 때 이 길을 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렉스비아라고 하는 뜻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좀 고급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뭐 왕이 행차하는 그런 길에 있는 아파트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세대수가 굉장히 크죠. 2607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이 1598세대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2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평형부터 대형까지 고루고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3월에 예정입니다.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수원 같은 경우에 핵심인 수원역이 있고 화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 더 가면 매교역이 있죠. 이 매교역 일대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화서역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양하는 이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적인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뭐 투자를 할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뭐 1호선, 수인 분당선, KTX, GTX 신호선,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노선들이 많이 교차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교역에서 이어지는 그 신분당선이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더블 역세권이 될 곳이기 때문에 이 화서역의 파크프리지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교역 같은 경우도 이제 1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급의 이제 새로운 주택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지역들 말고 내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좀 한 블록 떨어진, 두 블록 떨어진 지하철역 인근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떨어진 곳의 아파트들도,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이 역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권역의 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의 그런 물량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화서역, 향후에 신분당선이 예정돼 있는 화서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서 역세권은 아니지만 성균관대역이나 화서역을 이제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로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입지가 좋은 곳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역세권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역의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북수원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 사업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이제 이 수원 일대에서 시행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쾌적한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이 계획돼 있고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프라들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던 이 그 북수원역 가칭 인동선 인근에 이제 하나포레나가 그 수원 장안이 이제 분양을 했죠. 이 렉스 비아하고 이제 비슷한 분양가, 조금 낮은 분양가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청약 가점이 이제 40점대 중후반을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정자 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가 있어서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인프라가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그 안 좋은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이 화서역의 스타필드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동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동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역을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 계획에 따른 그런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이제 이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SK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8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8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6억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죠.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도 10억대를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본다면 6억대의 아파트라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은 예전의 가격에 비하면 뭐 3, 4억대 하던 아파트가 2배 이상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을 상승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선뜻 많이 오른 이런 집값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원에 거주하고 제가 무주택자라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이 좀 열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향후 이런 분당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교도 인근에 있어요.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광교의 뭐 아파트 가격 경기도권에서 탑을 찍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렉스비아의 그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자동 수원 SK 스카이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예요. 그리고 3,498세대이고 이제 2013년 5월에 입주를 해서 9년 차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매매된 거래 사례를 보면은 8억 2,83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변이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아파트 가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렉스비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6억대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인근의 아파트가 이제 8억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서역의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화서역에서 인근 거리에 바로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0억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시세가. 그래서 이 화서역 인근의 아파트들은 이 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치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그런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 탄력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대 아파트 84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동반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억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4 타입 같은 경우에 8억 원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렉스비아 같은 경우도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시세가 형성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자이에서 건설을 하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잘 지을 것 같아요. 자이가 이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커뮤니티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지역이 한 단계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지 자체가 부정형 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단지 배치도가 보면은 동간거리가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에 이 중앙 부분을 이제 크게 활용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그런 구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 엘리시안 가든이라든가 뭐 자이펀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누어져서 이렇게 공원화가 된 것 같아요.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한 곳에 크게 이렇게 가운데 만든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나누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지의 구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배치도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이의 브랜드 네이밍에 상응하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입이 이제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수가 많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A 타입 같은 경우에 90세대이고 3베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방이 이제 안방하고 침실 두 개가 있고 거실이 있는 모습이고 드레스룸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룸의 구조 치고는 그렇게 나쁘게 빠진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네모 반듯하게 좀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399세대이고 여기도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4베이가 아니기 때문에 혁신평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침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도 없는 모습이고 침실 2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침실 3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있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다용도실이 잘 있는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면 자체가 아주 우수한 평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9 타입 그리고 59 타입과 84 타입 중에 이제 중대형의 평형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입을 선택하실 때 84 타입하고 59 타입 중에는 아무래도 84 타입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 B타입이고 254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베이기 때문에 구조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59 A타입보다는 경쟁이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 59 B타입이 아무래도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형 타입이 좋은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구조 타입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판상형 구조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이 있는데 여기 침실 1도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없고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도 팬트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4A 타입 같은 경우에 182세대이고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됐네요. 74 타입은. 그래서 4베이로 이렇게 있고 이
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몇 개 있냐? 여기는 벽과 벽 사이가 이제 4개가 있죠. 그래서 포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침실 1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 들어갑니다. 드레스룸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74 타입, 그러니까 30평형, 29평형대의 아파트들을 볼 때 이 드레스룸이 보편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디귿자로 드레스룸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드레스룸 공간은 잘 빠진 공간, 잘 평면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4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평면 구성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타입 구성이 잘 안 돼 있지? 평면 구조가 잘 안 돼 있지? 라고 느꼈는데 74A 타입은 평면 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로 구성되어 있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74A 타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74B 타입 같은 경우에 56세대로 좀 작아 보이는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포베이의 구성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좀 작네요. 작고 창이 보니까는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이 있고 측면창이 있네요. 그래서 환풍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환기성이 좀 우수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작습니다. 앞서 살펴본 74A 타입보다는 드레스룸이 좀 작은 모습이고, 이쪽 부분에 창문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이 74B 타입은 74A 타입보다는 환풍 시설, 환풍 그런 부분, 채광 부분에서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이제 74A 타입은 4개였는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4A 타입이 평면 구성이 좀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A 타입을 보면은 이제 259세대이고 여기도 포베이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있는데 84 타입의 드레스룸 치고는 작아 보입니다. 아까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비슷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84 타입 치고는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고,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깎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침실 1과 침실 2, 3, 그리고 침실 4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방이 4개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이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 있기 때문에 방하고 침실이 4개가 됐을 때는 이 침실하고 팬트리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실하고 주방의 개방감도 있고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폭 자체, 주방의 폭 자체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침실 4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룸으로 충분히 서재로 이용을 하면서 자녀가 둘이면은 방 하나씩을 주고 안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84A 타입은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세대 있고, 보면은 안방 1이 있고 침실 2하고 3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있고 팬트리도 있었는데 여기는 방은 없고 추가적으로 팬트리 공간이 좀 넓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좀 작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장점은 이제 측면창이 있다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어서 안방의 그런 환기성은 우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84A 타입보다는 다소 좀 구조 자체, 평면 자체가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50%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99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74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세대가 조금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안방 1이 있고 침실 2, 3, 그리고 침실 4까지 있는 모습이고, 이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도 여기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 욕실이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대형 드레스룸이고, 이제 여기를 보게 된다면 창이 드레스룸에 2개가 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측면창과 전면창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화장실까지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이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다용도실의 규모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침실사, 그리고 팬트리, 그리고 주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이제 수원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의 분들한테도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해당 지역에서 건설하고 있는 이런 민간 건설사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첨권을 우선해서 준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도 24개월에 경과해야 되고, 지역별 예치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평형별로 예치금을 맞춰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추가의 물량, 여기는 99제곱미터가 되겠죠.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물량이 배정되게 됩니다. 여기 추첨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제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1주택 처분 조건의 분들한테, 또는 무주택에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같이 경합을 해가지고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당첨 확률이 추첨제 물량도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네요. 그런데 29일이 특별공급이고, 그리고 30일이 1순위 청약 해당 지역, 그리고 31일이 1순위 청약 기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타입별로 너무나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이 얼마 되지 않으면은 이 당첨 가점제로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첨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당첨 가점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지만은 너무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조금 낮은 가점에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5천만 원 선,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선, 그리고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100%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의 74세대 같은 경우에는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대가 낮으신 분들은 뭐 낮다고 명명하는 것은 이 주변에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청약 가점이 45점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5점대를 기준으로 내가 뭐 40점대 이하다 라고 보신다면은 그래도 추첨제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45점대 이상의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청약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그 당첨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74 타입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은 좀 기피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대수가 많은 물량들 중에 청약 그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84 타입의 A 타입의 굉장히 그 평면 구성이 좋았죠. 74A 타입도 평면 구성이 좋았습니다. 이런 물량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59 B타입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74 B타입이나
8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가 안 좋은 타입들 중에 평면 구성이 좀 약하고 그리고 평형대가 낮은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9 타입과 48 타입과 74, 84 타입 중에 경쟁이 가장 높을 것 같은 것은 74와 84 타입이 경쟁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조가 잘 빠졌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좀 넓은 평형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점제 물량들 중에 74와 좀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74 타입과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8 타입과 59 타입은 그래도 경쟁이 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 59 타입이나 48 타입을 노리시는 게 청약 확률을 높일 수 있을,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중에서도 이제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구조를 선택하시면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세대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74 타입이나 84 타입을 꼭 청약 신청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74A 타입이나 84A 타입은 구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패스를 하시고 B 타입들을 노리시면은 당첨 확률을 그래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내가 정작 뭐 수억 원의 돈, 4억, 5억, 6억 원의 돈을 주면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 이렇게 비선호 타입을 청약 신청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선호 타입을 청약 신청하실 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 이 대단지의 아파트, 그리고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이 아파트를 내가 내 집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남들과 틀린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수원에서 분양하는 렉스비아의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조금 작은 평형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비선호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말을 100%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4 B타입이나 84 B타입 또는 59 B타입의 청약 신청을 해야겠다를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59 E타입 41세대 28세대에 있는 이런 물량들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에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평형대가 높은 평형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타입이 잘 구성된 평형을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